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추미애 낙선 후폭풍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보니까요, 이 민주당 이 저 제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는 지금 탈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잔수박들이 수박 많다. 잔당을 잔수박이라고 잔수박들이 하나요? 많다.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, 뭐 당원들이 지금 10,000명 정도가 지금 뭐 탈당하겠다고 뭐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또 정청래가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, 잘못했어요, 우리 당원들의 뜻을 못 받들어서 죄송합니다, 또 굽신굽신 하고 있고요.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걸 보면 진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비롯된 겁니다. 즉 이재명이 그동안은 개딸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. 근데 이제는 개딸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예. 이게 이제 조선노동당하고 이제 제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네네. 그 유일체제예요, 유일체제.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네. 조선노동당의 그 저게 뭐 저 인민 대중들은 그냥 수령이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고 막 그렇지만 이 그 개딸들은 좀 달라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저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도 이제 통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방치를 시켜두게 되면 이재명의 의중과는 다르게 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럼요. 다르게 튈 가능성. 그게 이제 조선노동당의 유일체제랑 좀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이제 이재명 쪽에서요 제명인의 마을 그 물 관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물 관리에 들어가고 자꾸만 이제 탈당 이런 얘기하고 뭐 조국 당으로 가자 뭐 하자 이런 사람 있으면은 징계 때리겠다. 예? 악의적인 기사 뭐 그 잔수박 그 색출하자 뭐 하자 탈당하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일괄 제재하겠다. 일괄 제재 최하 활동 정지 7일. 그럼 글을 못 올리는 거예요. 네. 활동 정지 7일부터 아예 강제 탈퇴 조치까지 네. 가장 세게는 강퇴 조치까지 저건 이제 출당시켜 버리는 거죠. 저 어허.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냥 그 쫓아내는 거죠. 예. 그런 것까지 이제 물 관리에 들어가겠다. 왜?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.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그 권위, 이재명의 권위에 상당히 그 상처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개딸들의 이 극성스러움이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 키워놓으면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재명도 먹힐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마 조금 있으면 수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. 이게 이 개딸이라는 조직이 이재명이 좋아서 만든 조직이 아니거든요. 아니죠.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만든 조직인데 언제든지 선수를 교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지금 이 조직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, 왜냐? 바로 이제 이재명이 대표 출마 안 하거나 날아가면 그 다음에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자기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개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수박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이 그 당이란 조직은 개딸의 거의 뭐 전위부대, 개딸이 어떤 시킨 대로만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이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. 왜냐, 여러분 항상 모든 걸 조직을 보면 어떤 강경 주장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. 강경 주장하는 사람이 당연히 어떤 면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. 이 개딸들 내에서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만 아마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.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 물 관리에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리고 누구 뭐 좀 과격 주장하는 사람 이재명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속가내고 뭐 하잖아요. 네. 그럼 이 그룹의 자발성은 또 떨어질 겁니다. 새는 약화될 수가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여기까지 나갔다. 지금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, 우리 정치의 하나의 이제 지금 단면인데, 저는 그래서 이걸 SNS 이 이제 대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냥 국회의원을 맡겨두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좌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쳐버립니다. 이래 되면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정치의 영역은
강성 위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. 그 이게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는 당원 민주주의, 직접 민주주의인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스위스도 이제 대의제가 있어요. 대의민주주의 네. 있지만 또 가끔 이제 직접 민주주의 다 네. 모여갖고 뭐 하고 국민투표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. 음.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재명은 이거예요. 이제 디지털이 발달되다 보니까 디지털 혁명에 따른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. 직접 민주주의를 할 환경이 만들어졌다. 네. 그러니까 이제까지 직접 민주주의를 못했던 거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못했다. 네.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뭐 하기가 힘들어요. 음흠. 근데 이제 디지털 SNS가 민주주의가 SNS가 되니까 가능하다.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. 네, 네. 점점 아마 저당은 이제 저런 심각한 문제 나올 겁니다. 벌써 89명 우원식을 지금 89명을 색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어떻게 색출합니까? 그러니까요.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. 너야 관심법이죠. 관심법. 개딸의 관심법. 당신이야 찍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를 거예요. 이미 이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딸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다음 4년까지는 아직까지 필요 없고 또 그때 가서 또 뭐 아부성 발언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. 참 이재명과 그 집단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 풍토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네요. 조인숙님께서는요, 연휴에도 두 분 수고하시네요. 늘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. 그다음에 라벤더님, 현종월 아버님 혹시 곧 생신이시죠? 아유, 고맙습니다. 제가 내일 모레군요. 네, 여러분 미리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훈이 조아라님께서는요, 이현종 신지호님, 한동훈 위원장님 보수파의 보물입니다.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라고 하셨고요. 우리 하트님께서는요, 복권시키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재명은 그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요라고 하셨고요. 해피엔딩님, 대통령실 전무적 판단하지 마세요. 지금까지 잘한 거 하나 없는데 김경수 복권하면 지지율 바닥 쳐서 오히려 3년 버티는 게 힘들게 됩니다.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또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네요. 75 포니님께서는요, 복권이 말이 되나요? 파출소 피하려고 경찰서 만나게 될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. 복권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. 조용진님, 제가 영업 직종에 있는데 아직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하네요. 위선자 조정을 올바르게 정치인으로 보았다니 눈치나 보는 최저질 이중인간인 것을. 주문호님께서는요, 한동훈이 뭔데 대통령 흔들고 있나요? 보수 분열은 당신 같은 스피커들이 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, 글쎄요, 저희들이 뭐 보수 분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분열이 아닌 걸로 좀 보입니다.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를 자꾸 분열로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딸 이야기를 했잖아요. 저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딴소리입니까? 저게 분열입니까? 아니거든요. 저게 결국 저렇게 한 목소리로 그냥 가자, 무조건 해야 된다. 그게 결국 나중에는 건강성을 상실합니다. 그래서 내부의 어떤 비판과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스아사님, 김경수 복권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. 또 한동훈 응원합니다 하셨고요. 탑클라스님, 한동훈은 보수적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와 글로벌 자유경제의 본질을 말한 겁니다. 정부의 역할은 위한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지 중고를 타겟팅 못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비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. 영님, 어젯밤 페북에 메시지 보고 반가워서 웃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. 난너님, 고맙습니다. 탑클라스님, 전 보수정부가 개인의 직구 규제를 들고 나올 줄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따거님, 58 유공자 명단부터 5.18 명단부터 까고 헌법에 수록하는지 말든지. 송혜주님, 이현정님 종편 패널 나오셔서 좌파들 공개해 주시는 거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. 제가 뭐 활명수인가요? 시원은 아주 그냥 굳이 강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영님, 혹시 한동훈 당대표 복귀하시게 된다면 신조님과 이현종님 조언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. 내일은 또 해가 뜬다님, 항상 시청만 하다 몇 자 올립니다. 한 위원장님, 108일 만에 사퇴, 국힘 당선자 108명, 한해 사퇴 날부터 당대표 되는 날 108일. 어쨌든 국민만 바라보는 한 위원장님 전대 꼭 나오시길 기대합니다. 108로 또 이렇게 또 세워보셨네요. 난너님 고맙습니다. 그리고 송미령님 감사드리고요. DH님,
솔가 한동훈이 패장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대통령실에서 제공했죠. 송혜주님, 조정훈은 한동훈 발 뒤꿈치 못 따라갑니다. 절대 조정훈 어벤져스 출연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. 우리 형님, 한동훈님 스피치 책을 출판사에서 엮은 거고 이 조일분 의원책은 조일분 본인이 셀프 작성해서 출판사 넘긴 거라고요. 허정희님 고맙습니다. 회원님 오랫동안 갈망해온 세련된 보수 전투력 있는 정치인 한동훈 위원장님, 레몬민트님 두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. 한비님과 함께하는 날까지 forever라고 하셨고요. 탑클래스님, 문재인 특활비 김정숙 옷값 까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윤 정부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라고 또 하셨네요. 잘 될 거야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.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. 뭉크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자페르님입니까? 너무 감사한 정부 국힘 이번 총선 국힘이 대패한 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성에 대해 한동훈 공부 많이 하길 바랍니다. 한국이 가져와야 할 한국 패싱 한국 패싱 일본 필리핀이 가져갔습니다. 친중 정책은 대한민국 죽는 길입니다. 한동훈 잘 아시겠지만 국제정세 공부 많이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. 훈이 조아라님, 이재명의 꿈인 것 같아요. 당대표연이 마련이 이재명 1인 체제다 공산당이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 국회의장 추미애로 이재명 지지하는 척 하면서 냄새 피우다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반대 의견을 낸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똑똑할까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많은 분들 응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또 내일 한 주 시작 또 하겠습니다. 내일 또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